아이는 불안해서 하는 행동인데 엄마는 이런 걸로 잔소리를 하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두 아이 엄마이자 보육교사인 마루육아 탭입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예민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너무 걱정도 많고 질문도 많아요. 이런 아이의 반복되는 그런 걱정과 질문들로 엄마가 처음에는 아이를 걱정하다가도 답답하고 지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아이에게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지 아이의 행동과 말을 살펴보셔야 돼요. 불안은 누구나 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감정이죠. 하지만 어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불안한 감정 표현이 서툴고 어른처럼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신체적 증상이나 행동으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죠. 침대에 소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손을 자주 씻기도 하면서요. 오늘은 이런 불안한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기 어려운 엄마와 불안을 겪고 있는 힘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하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궁금하고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죠. 엄마와 말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나누고 또 재미있어서 하는 반복된 질문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복된 질문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반복된 질문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좋은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을 구분해주면 좋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반복해서 교사에게 안 좋은 질문을 계속하면 선생님들끼리 그 아이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얘기해서 그 아이를 만나면 더 좋은 관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좋은 질문은 정말 순수한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그렇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엄마 이거 뭐라고 해? 엄마 이거 맛있어? 이런 순수한 호기심의 질문들은 엄마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의 지적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질문이죠. 호기심도 많아야 나중에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요. 반대로 좋지 않은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친구가 나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것처럼 걱정이 많아서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또 확인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이들 중에 옷을 계속 쥐어뜯거나 본인 손을 갖고 노는 걸 멈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밥을 잘 먹던 아이가 밥을 오랫동안 먹지 않거나 음식을 손으로 헤집어 놓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해요. 아이는 불안해서 하는 행동인데 엄마는 이런 걸로 잔소리를 하기도 하죠. 뒤에도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아이의 불안한 질문에 선생님들은 당연히 오시지, 걱정 말고 밥 먹자 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마루야, 엄마가 오늘 데려다 주실 때 꼭 안아주셨지? 그리고 저녁에 오신다고 웃으면서 약속도 하셨지? 라고 아이에게 되물으면서 아이의 불안 요소를 먼저 없애주는 질문을 역으로 하도록 상호작용을 나누고 있어요. 좋지 않은 질문에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엄마가 아이에게 9시까지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에게 아이는 정말 놀아도 돼? 라고 5번이고 10번이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의 바른 아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두 번 확인받는 게 아니라 5번이고 10번이고 확인받으려는 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아이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불안을 없애줘야 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같이 얘기해 볼게요. 불안한 마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불안감이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줄 정도이거나 불안감으로 아이의 발달 단계가 정상적으로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많이 뒤처진다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분명 도움을 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불안한 아이가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볼까요? 첫째, 정서적으로 예민한 기질로 태어나거나 자라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우인데요. 가족들이 매사에 예민하고 혹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면 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계속해서 본인의 행동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둘째, 부모의 양육 방식에 원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부모의 기대 수준이 높아서 아이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항상 잘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서 더 욕심을 내는 부모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모는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도록 다그치게 돼요. 이런 경우 아이는 엄마와 보내는 시간에서도 계속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재난이나 질병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더 쉽게 불안해해요. 사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권하기도 하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많이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는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항상 실수를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지고 다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불안 장애와 집중력 장애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아이예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왜 불안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데요. 이런 원인들이 바로 사라지지 않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아이의 불안함을 낮추는 해결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엄마는 아이가 불안하다는 사실에 공감을 해주면서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꼭 알려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가 사라질까봐 무서운 아이에게 아이의 감정은 무시한 채로 엄마가 왜 사라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엄마의 판단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청각이 예민한 아이는 천둥 소리가 무섭고, 미각이 예민한 아이는 편식이 심하고요. 불안한 마음이 구토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아이에게 엄마는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도 불안한 아이에게는 무의미한 말이에요. 마루는 엄마가 사라질까봐 무섭고 슬펐구나, 엄마도 마루가 이 세상에서 없으면 정말 슬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꼭 나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는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불안한 감정, 즉 무섭거나 싫은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엄마가 말하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해도 좋아요. 해결 방법 두 번째는, 아이의 걱정거리가 발견되면 미리 준비하고 연습시켜주세요. 불안은 걱정이 많은 데서 시작하고 때로는 상상을 통해서 커지기도 하죠. 아이의 걱정거리가 주변 환경에 있다면 아이와 함께 해결하세요. 아이가 집에 도둑이 들 것 같다고 걱정하면 아이와 함께 문단속을 해서 걱정거리를 치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민한 아이는 변화된 환경이나 상황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병원에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주사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이런 말은 아이에게 공감되지 않아요.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병원에 간다고 미리 말해서 아이가 안 간다고 떼를 쓰면서 울면 후회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한계를 두는 부모의 자세도 아이에게 혼란스러움을 주지 않아서 도움이 돼요. 아이가 떼를 쓴다고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잠깐은 평화롭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부모의 신뢰감도 떨어지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이의 걱정거리를 살펴서 알려주고 또 연습할 수 있도록 해서 긴장감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이가 두려워하는 환경에 단계적으로 노출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린이집에서 적응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엄마와 헤어지는 장소를 처음에는 교실에서, 그리고 교실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현관 등으로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불안은 누구나 때와 장소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불안을 느끼는 감정 자체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불안을 느끼는 그 감정 자체보다는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의 능력이에요. 부모가 조급해지면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 아직도 그럴까? 그런 마음으로 답답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불안감을 아이가 극복할 때까지 넉넉하게 끈기 있게 기다려주세요. 아이는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이와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